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영입니다. 저희 이제 준동사의 마지막 파트 분사까지 왔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 분사인데 분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뭐 하는, 뭐뭐 된 이 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동의 개념을 잘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뭐뭐 하는도 될 것 같고 뭐뭐 된도 될 것 같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분사,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나눌 수 있고 현재분사는 ing 형태 붙인 거 그리고 ed 형태 붙인 거는 뭐뭐 되어진, 뭐뭐 된 이란 뜻의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사는 형용사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명사를 꾸미거나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 보어 자리로서 주어를 꾸미는 걸로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밀 수도 있지만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보어 자리로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즉 형용사 자리에 쓰인다라는 것까지. 분사의 역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게 있고요. 명사의 뒤쪽에서 꾸미는 게 있어요. 보통 형용사는 the new car 이렇게 앞에서만 수식할 수 있는데 분사라고 하는 건 명사의 뒤쪽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있어요. 보통 the car new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분사는 앞에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지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것도 등장해요. 얘네 두 개를 따로 암기하시면 좋고요.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 얘네들은 보통 해석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고요.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는 구조만 잘 알면 충분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메디코어라고 했던 이 회사는요, 입니다.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쓰여서 leading company. 자, ing 쓸까요? 아니면 ed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컴퍼니와 리딩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회사가 리드하는 거예요. 이 산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면 ing 형태를 써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했을 때 growing company 마찬가지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되어진 회사 이거보다는 이 회사가 성장하다 이 말이 맞기 때문에 ing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던 두 번째 줄에 보면 attached file이라고 했을 때 이 파일 자체가 첨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첨부를 했어요. 뭐를? 이 파일을. 이렇게 동사, 목적어, 을의 관계가 어울리면 ed 형태를 씁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회사가 이 파일을 첨부하는 거지 이 파일이 움직이면서 나를 첨부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ttached file이라고 쓰여서 첨부된 파일은 이라고 했던 거 메디코어 회사는 입니다.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첨부되어진 파일은요. can be found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라고 쓰여서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수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석으로 어울림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해석의 어울림을 어떻게 본다? 주어 동사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어울리면 ing 형태 무언가가 뭐뭐 하다 요게 어울리면 ing고요. 무언가를 어떻게 하다라고 하는 을로 어울리면 ed 형태. 그래서 파일은 파일인데 파일을 첨부하다. 이게 어울리니까 ed 형태를 이렇게 쓴 거죠. 뒤에서 수식하는 건 이런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팀은 팀인데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쓰여서 얘도 하는 아닌가요? 그쵸. 하는은 맞는데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면 이거는 ing 형태를 써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ed 형태를 씁니다. 호텔은 제공합니다. 방을. 근데 모든 세상의 방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짜 와이파이가 갖춰져 있는 방을 제공합니다. 라고 쓰여서 ed 형태 분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알면 사실 ed 형태가 왜 뒤에 목적어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수동태 기억나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생겨서 해석할 때는 뭐뭐 되어지다 라고 해석했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형태가 수동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뭐 되어진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선생님 여기 free wifi라고 하면서 목적어 있는데 이건 전치사의 목적어지 여기 있는 ed의 목적어가 아니거든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ed 형태.
근데 혹여나 헷갈릴까봐 자동사는 사실상 뒤에 목적어를 원래 쓰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는 분사구문 쓸 때 무조건 ing예요. 얘네들은 뒤에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고 수동태가 안 만들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PP 형태 분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working이나 specializing, traveling 이런 것들 있죠. 문제 나오면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런 자동사들은 뭐 뒤에서 꾸미건 앞에서 꾸미건 상관없이 ing 형태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암기하면 좋습니다. 분사 역할 보어 자리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 요 자리에 형용사 자리니까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잡 인터뷰는요. was challenging.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challenging은 도전하는 하지 마시고요. 힘든, 어려운, 까다로운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제가 힘든 역할을 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challenging 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힘든 역할, 이 역할이 힘들다, 이 역할이 도전하는 역할이다 라고 쓰여서 이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가 될 때 ing 형태를 자주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격 보어 또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면 좋습니다. 여기쯤에 와서 잠깐만 다시 복습하면 이 분사라고 하는 게 뭐야 하면 형용사였어요. 그러면 이 분사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앞에서 꾸미는 거, 즉 명사의 앞에서 더랑 명사 사이 자리에서 ed나 ing 형태를 쓰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얘네들은 해석으로 문제를 좀 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뭐 하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의 관계가 가능하면 ing 형태 쓰는 거. 근데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을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는 게 어울리면 주로 ed 형태를 쓰는 걸로 요렇게 꾸미는 거였고요. 명사의 뒤쪽에서 꾸미는 거 있었죠. 즉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서 ing 형태나 ed 형태 이렇게 꾸밀 때 ing 형태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요. ed 형태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꾸미는 거. 근데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자 동사는 뭐다? ing 형태만 쓴다라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여러분도 빈종에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분사는 지금부터 막 문제 풀고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앞에서 수식하는 거, 뒤에서 수식하는 거. 즉 앞에서 꾸미는 거, 뒤에서 꾸미는 거 요렇게 두 개가 있고 더랑 명사 사이 또는 어나 명사 사이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 뒤로 꾸미는 거. 뒤에서 꾸미는 건 뭐만, 구조만 잘 확인하면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이딴 거 더 상관없이 자동사는 무조건 ing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유형 연습하기 한번 해볼게요. A, B 딱 봤고요. 보니까 전치사 앞에 끊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 명사 앞에서 뭘 쓸까 했을 때 형용사. 영감을 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inspire, 고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고무하고 있다, 누군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inspiring story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고요. 그러면 고무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inspire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keynote speaker는 주어, 기조 연설자가요. make impression, 강력한 인상을 줬습니다. 뭐를 가지고 그 여자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 가지고 라고 쓰여서 만약에 혹시나 ed와 ing가 나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inspire, 영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ing 형태를 쓰는 거고요. 영감을 받아진 사람들이니까 고무되어진 직원들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답은 A번 정답. 근데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명사와 형용사 둘 중에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 얘가 나올 때 inspired 쓸까, inspiring 쓸까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 두 개는 비교해서 여기 있는 이 스토리를 꾸밀 수 있는 걸로 여기 정도만 해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자, 여기 있는 ing 형태 뭐뭐 하는 이란 뜻, ed 형태는 뭐뭐 되어진 이건데 여기 썼던 더랑 툴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도구는 도구인데 뭐 해주는? 디자인 해주는 도구. 얘가 지금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어 동사 간의 관계라서 얘는 ing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품은 제품인데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 목적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ed 형태로 designing tool이라고 하면 설계 도구, 만들어주는 도구가 creates, 제작합니다. 무엇을? 평면도를 제작합니다. 여기 있는 designed product라고 하면 설계되어진 제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제품은 출시될 겁니다. 곧이라고 쓰여서 ed와 ing. 네, 사실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 단어 나왔을 때 ed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나 사람이거나 회사거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상 ed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사 뒤에 목적어 유무. 여기 썼던 리서처를 꾸밀 때 ing 형태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미고요. ed 형태 분사는 전치사 앞에 끊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기 때문에 ed 형태로 쓰이는 거.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는 명사를 꾸밀 때 ing면 목적어 있다. ed 형태면 목적어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무조건 ing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면 충분할 거예요. 연구원은 연구원인데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원은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쓰인 거고요. 설문은 설문인데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거?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그 설문지는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서 1000개 정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ed는 목적어 명사 없음, ing는 목적어 명사가 있음.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제는 아예 논외로 뭐 뒤에서 꾸민다, 앞에서 꾸민다 이런 걸 떠나서 감정분사라고 해서 감정과 함께 쓰이는 거. 제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만족했어. 나는 만족감을 당하는 거고요. 나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한 건 나의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만들었고요. 저는 만족을 당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 현재 분사라고 했던 ing는 보통 사물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만족스러운 결과. 그래서 우리는 만족했다. 이런 것처럼. 근데 과거분사 ed 형태는 주로 사람과 많이 쓰인다라는 거. 제가 수업을 듣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함을 난 앉아있는데 이렇게 당한 거지. I was boring이요, bored요? I was bored. 나는 지루함을 당했어. 근데 나를 지루하게 한 건 뭐다? The class was boring이라고 쓰여서 수업이 굉장히 지루했고요. 저는 지루함을 당했어요. 내가 만약에 생일이었어. 문을 탁 열었는데 나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I was surprised예요? 아니면 surprising이에요? 나는 깜짝 놀래킴을 당한 거죠. I was surprised라고 쓰여서 감정은 주로 사람이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satisfying, exciting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사물과 함께 쓰이는 거. 그리고 ed 형태 분사는 사람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만 잘 암기해주면 좋습니다. 토익 유형 연습하기 1번 문제. A, B 봤고요. 그 결과가 주어거든요. 실험의 결과가 라고 했으니까 surprising일까요? surprise일까요? surprising이라고 쓰여서 그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놀래켰습니다. 누구에게요? 연구팀에게 라고 쓰여서 surprising. 그러면 연구팀은 놀라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앞에서는 리서치팀을 꾸밀 때 surprised. 이 연구팀은 is 또는 was surprised라고 쓰여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장을 뭐 이렇게 새롭게 쓴다면요. 분사 구문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똑같을 때 주어를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리뷰라고 했던 게 주어랑 능동관계일 때는 ing 형태 쓰는 거.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나는 발견했습니다. 오류를 이렇게 주어와 능동관계일 때는 ing 형태를 이렇게 써요. 우리 어차피 분사구문 만들어지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라고 하는 ing 쓸 거야 ed 쓸 거야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쇼를 보는 동안에 청중들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핸드폰을 어떻게 끈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은 audience라고 하는 사람들, 이 청중들은 이 쇼를 보는 동안이잖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의 능동관계로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ed 형태라고 했던 거 살펴보면 건물은요. 주어,
여겨집니다. 어떻게 여겨져요? 봤더니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여겨집니다. 라고 했잖아요. 건물은 사실상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ed 형태로 1920년에 건설되어진 건물은 이라고 했던 이 주어와 여기 있었던 동사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ed 형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1번 문제입니다. A번, B번 확인했고 지금 ing 형태 쓸래, pp 형태 쓸래? 라고 하면서 분사를 묻고 있는데 when과 좋아하는 분사 구문은 사실 when ing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when ing 썼고 뒤에 목적어 명사까지 을을 살아있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 정답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뭐 할 때 그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라고 쓰여서 when ing, while ing 되게 많이 좋아하는 구문이니까 암기하면 좋습니다. 실전 3번 문제 A, B, C, D 봤고요. 하필이면 여기에 비디오 나오고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must not exceed가 동사로 이미 떴어요. 그러면 동사로 쓰이는 거 C번은 안 돼요. A번, B번, D번. 근데 비디오 제출 또는 제출하는 비디오 또는 제출되어진 비디오. to 앞에 끊어주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ed 형태 홀튼이라고 했던 미디어 페스티벌에 여기에 제출되어진 비디오라고 쓰여서 명사를 꾸밀 때 ed 형태 분사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밀 때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ing,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ed 형태. 정답은 따라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미디어 페스티벌에 제출되어진 비디오는 주어고요.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요? 1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부분에 있어서 라고 쓰여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이거는 정말 암기하면 꿀팁이거든요. PP 형태를 좋아하는 접속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 as PP, if PP, unless PP라고 쓰여서 as PP는 해석할 때 뭐뭐한 대로란 뜻이요. 물론 if pp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고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pp 뭐뭐 한 대로 as stated 나와 있는 대로 언급되어져 있는 대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as noted 쓰여진 대로 as scheduled 예정대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as pp 이 분사 구문은 통째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세입자는 주어 must pay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를 언제 매달 1일 날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쓰여서 정답은 B번 정답. statement는 명사로서 성명서 또는 명세서, 명세서로서 제공을 한다. 명세서로서 제공하다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고요. as 뒤에 명사를 쓰면 요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뭐로서란 뜻인데 이때는 보통 직업이나 직책이 많이 등장해요. 저 여기 강사로서, 저 여기 셰프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직업과 직책과 많이 쓰인다라는 거. 저는 여기에 명세서로서 이건 어울리지 않고요.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분사 어떠셨나요?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그리고 감정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 요렇게 4가지만 잘 구분해서 암기하면 분사도 문제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